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테니스 치는 조 교수입니다. 오늘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에 나왔습니다. 학생 한 명이 서머 리서치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후에는 학교 워크숍도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연구는 학기 중에 하기는 좀 빡셉니다. 학기 중에는 티칭 로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좀 많아서 연구를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연구는 주말에 하거나 혹은 여름 방학 동안에 하곤 합니다. 집중해서 하곤 합니다. 오늘은 연구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오늘은 미국 대학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 대학교를 분류를 하면 카네기 클래시피케이션스 카네기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인스티튜션스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에서 학교 레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학교를 분류를 했는데요. 리서치에 따라서 혹은 학교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보통 미국에서 대학교를 분류할 때 R1 스쿨, R2 스쿨, 티칭 스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R1 스쿨은 리서치 인텐시브 스쿨이라고 해서요. 리서치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정년까지 받으려면 리서치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랜트는 무조건 따야 되는 거고요. 그랜트를 따지 못하면 보통 테뉴어를 못 받고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유명한 대학교들, 예를 들면 뭐 UC 버클리, 뭐 스탠포드, MIT, 뭐 하버드, 뭐 되게 유명한 플래그십 대학교들, 그러니까 주마다 그 대표를 하는 미국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주마다 한 개. 그거를 보통 플래그십 대학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대학교들이 보통 R1 스쿨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뭐 유니버시티 오브 뭐 미시시피, 유니버시티 오브 유니버시티 오브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혹은 뭐 메이저십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대학들이 대부분 다 플래그십 대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대학교는 보통 R1으로 분류가 되고요. 리서치 펀드도 되게 많고 그래서 거기 학교들을 임용이 되면 보통은 리서치를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뒤로 그래서 그 R1 스쿨들은 보통 학부, 그 다음에 석사, 박사 프로그램까지 다 있습니다. 대학원으로 따지면 석사랑 박사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그 스테이트에서 지원해주는 돈들도 빠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쪽 리서치를.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보통 리서치 테뉴어를 따는데 보통 연구, 리서치,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보는데요. 보통 리서치 그런 플래그십 대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메이저 플래그십 대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테뉴어를 받으려면 리서치를 거의 80%를 해야 됩니다. 7, 80%. 거의 9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무조건 그랜트를 받아야 하고요. 익스터널 그랜트를 받지 못하면 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뭐 R1 스쿨이라든가 티칭 스쿨로 옮겨야 되고요. 혹은 다른 좀 약한 R1 스쿨이라도 또 좀 약한 레벨이 좀 낮은 R1 스쿨로 옮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R2 스쿨도 리서치 인텐시브 스쿨이긴 하지만 R1 스쿨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거기 대학교에 따라서 R2 스쿨은 석사까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석사 혹은 박사까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티칭 스쿨은, 제가 있는 티칭 스쿨은, 티칭을 메인 포커스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똑같이, 티칭, 리서치, 테뉴어를 따는데, 티칭, 리서치, 서비스를 보고요. 저희는 보통 3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를. 근데 R2 스쿨도 아마 근데 리서치가 좀 강할 겁니다. 한 50%는 해야 될 겁니다. 저희 학교는 티칭 스쿨도 학교에 따라서 학부만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이제 학부랑 석사까지 있습니다. 박사는 없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캘리포니아에서는 학교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UC, 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과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University of California UC 스쿨들은요, 예를 들면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LA, 혹은 UC Irvine, 뭐 UC 산타 바바라, UC 멀세이드, 뭐 이런 대학들이 다 R1 스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이저십 플래그십 스쿨들인데, 그 대학들이 보통 다 R1 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SU 스쿨들은 보통 티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CSU 시스템에 있는 학교들이 대략 28개인가 23개인가가 있는데요. 뭐 CSU 노스리치, CSU 플러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샌디에고가 아니고,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런 스쿨들이 다 그냥 CSU,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스쿨들입니다. 그런 스쿨들이 지금 티칭 스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리서치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하진 않고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원하면 그렇지만 테뉴어를 따는데 그렇게 강하게 그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리서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익스터널 그랜트를 꼭 따야 된다거나 혹은 미친 듯이 연구에만 집중해야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워라벨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워라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R1 스쿨에 있게 되면 테니스를 이렇게 매일 치지 못하겠죠. 예, 그런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R1 스쿨에 있게 되면 학회에서 이름을 좀 더 알릴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학생들하고도 연구를 좀 더 가깝게 하면서 좀 더 이제 나의 분야를 넓히거나, 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지, 학파를 만들 수도 있다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학회적으로, 아카데믹하게 학회적으로 좀 이제 넓힐 수 있을 건데요. 그 대신에 이제 워라벨은 테뉴어 따기 전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테뉴어를 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티칭 스쿨에 오게 되면 이제 워라벨은 확실히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죠. 워라벨. 예. 그래서 연구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티칭 스쿨에 있지만, 지금 여기 삶에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뭘 또 알려드리면 되나? 이게 참 선택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R1 스쿨에 오퍼를 받긴 했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플래그십 대학이지만 약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으로서 혹은 동양인으로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라던가 혹은 알라바마 뭐 이런 데는 약간 좀 꺼려하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거의 한국 인구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약간 좀 살아남기 힘든 삶이 이제 좀 힘든 뭐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갈 수는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 남는다거나 혹은 뭐 보스턴 뭐 이런 데 이제 큰 대도시 있는 근처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대도시에 여기 있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습니다. 혹시나 뭐 학교에 대해서, 미국 대학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나 궁금하다거나 혹은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